그 사람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7,300만 원. 그 숫자가 스크린에 떴을 때 회의실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평소에 그렇게 어깨 펴고 다니던 사람이, 그렇게 당당하게 제 자리에 주차하던 그 사람이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을 위해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사진을 찍고 타임스탬프를 확인하고 엑셀 파일에 기록하고, 제 아내는 저한테 집착이 심하다고 했어요. 그만 좀 하라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근데 저는 못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웃었거든요. 제가 자기 차 앞에 서 있는 걸 뻔히 보면서 씩 웃더라고요. 그 미소가 제 머릿속에서 안 지워졌어요. 그날 입주자 대표 회의 임시총회가 열렸습니다. 분당 정자동에 있는 저희 아파트 1300세대 대단지인데 회의실에 사람이 꽉 찼어요. 저는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하고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손에 땀이 나서 마우스가 미끄러질 정도였어요. 근데 막상 첫 번째 슬라이드가 뜨니까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드디어. 화면에 날짜가 떴습니다. 2024년 3월 17일 오후 6시 42분. 제 주차구역 B47에 은색 벤처 E클래스가 서 있는 사진이요. 다음 슬라이드 3월 18일. 또 같은 차. 다음 3월 19일. 또. 사진이 넘어갈 때마다 회의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73장의 사진이 전부 넘어갈 때까지 저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냥 클릭만 했어요. 사진이 다 말해주니까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끝나고 나서야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제가 제 자리에 정상적으로 주차한 날은 총 19일입니다. 나머지 73일은 전부 저 차가 제 자리를 점유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 접수한 횟수가 28번이고요. 그중 공식 서면 경고가 나간 게 3번입니다. 전부 무시당했습니다. 회의실 맨 뒷줄에 앉아있던 그 사람, 1504호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뭐라고 소리를 지르려는데 동 대표님이 손을 들어서 막았습니다. 발언권 신청하시고 말씀하세요. 규정대로 진행합니다. 그 사람이 주먹을 꽉 쥐고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렇게 무력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그동안 느꼈던 그 무력감이 조금은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관리규약 제27조에 따라 주차구역 무단 점유에 대해 건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기록된 73건에 대해 일괄 적용한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손이 올라갔습니다. 하나, 둘, 열, 스물. 거의 만장일치였어요. 반대는 3명. 그중 1명은 그 사람 본인이었고요. 7,300만 원. 그게 그날 결정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끝났어. 아내가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근데 아직 안 끝난 거였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이웃 만나보신 분 계세요? 내 자리인데 남이 당연하다는 듯이 쓰는 그런 경험?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만 이런 거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38살이고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쭉 재택근무 중이에요. 아내는 출판사에 다니고 초등학교 3학년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2022년에 분당 정자동이 아파트로 이사 왔어요. 34평, 실거래가 15억 좀 넘었는데 저희 형편에는 솔직히 무리였죠. 전세 끼고 겨우 들어온 거예요. 대출이자만 매달 200만 원 넘게 나가거든요. 그래도 여기 학군이 좋아서 아들 교육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차구역은 입주할 때 추첨으로 정해졌어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B247, 지하 2층인데 엘리베이터 바로 앞이에요. 월 5만 원 추가로 내고 지정석으로 계약했거든요. 관리비 고지서에도 매달 찍혀 나오고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어요. 제 자리입니다. 법적으로. 처음 1년은 아무 문제 없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제자리에 주차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라고. 재택근무라서 낮에 잠깐 마트 갔다 와도 제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 당연한 게 깨지기 시작한 건 2024년 3월부터였어요. 그날도 평범한 월요일이었어요. 아들 학원 데려다주고 집에 오는 길이었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제 자리에 차가 있었어요. 은색 벤츠 E클래스. 델끔하게 세워져 있는데 번호판 확인해보니까 저희 동차가 아니에요. 처음엔 그냥 실수겠지 싶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워낙 크니까 동을 헷갈렸나 보다 하고요.
저는 빈자리 찾아서 임시로 주차하고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분이 친절하게 응대해 주셨어요. 아, 네,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1시간쯤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1504호 입주민분 차량이었는데요. 연락드렸더니 바로 옮기시겠다고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괜찮다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음 날이었어요. 오후 3시쯤 화상회의가 끝나고 잠깐 마트 다녀오려고 지하주차장에 내려갔는데 또 그 차가 있더라고요. 같은 자리에, 제 자리에. 햇빛에 반짝이는 은색 벤츠가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전날 분명히 연락받고 옮겼다면서요. 저는 조금 짜증이 났지만 다시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어요. 이번에는 직원분 목소리가 좀 미묘하더라고요. 아, 네, 그분한테 다시 연락드릴게요. 근데요, 그분이 자기 주차구역이 너무 구석이라서 불편하시다고. 잠깐만요. 제가 말을 끊었어요. 그분 사정이 제가 알 바 아니잖아요. 제 자리예요. 제가 돈 내고 쓰는 거예요. 직원분이 알겠다고 강하게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8시쯤 지하주차장에 내려가 봤어요. 차가 없어져 있더라고요. 휴, 다행이다 싶었죠. 그런데 그 옆 기둥에 뭔가 붙어 있는 게 보였어요. 포스트잇이었습니다. 노란색 메모지에 검은 펜으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다가가서 읽어봤습니다. 차 2대 있는 집이 2칸 쓰지 뭐. 펜 글씨가 날카롭게 휘갈겨져 있었어요. 저는 그 메모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저희 집은 차 1대밖에 없는데? 그리고 설령 2대가 있다고 해도 지정석 계약했으면 그게 제 권리잖아요. 이 사람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남긴 거지? 저는 그날 밤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아내는 그냥 무시하라고 미친 사람이랑 엮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러려고 했어요. 근데 마음이 안 편하더라고요. 뭔가 불안했어요. 이 이야기 듣기만 해도 좀 불쾌하시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들어보세요. 진짜 화나는 건 이제부터입니다. 그 다음 주 수요일이었어요. 3월 24번째 날. 아침에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오는데 또 그 차였습니다. 이번에는 주차선도 안 맞췄더라고요. 제 자리하고 옆자리 사이에 걸쳐서 비스듬히 서 있었어요. 양쪽 다 못 쓰게. 저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더라고요. 화가 나는 건지 황당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온몸이 굳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차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였어요. 40대 초반쯤 돼 보이는 키 크고 마른 체형에 올백으로 넘긴 머리. 손에 벤츠키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사람이구나.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저기요, 혹시 저 차 주인분이세요? 그 사람이 멈췄습니다.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답했어요. 왜요? 목소리가 퉁명스러웠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기가 제 지정석인데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주차하고 계셔서요. 불편합니다. 그 사람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러더니 씩 웃는 거예요. 하하, 그거요. 근데 저기 자리 좋잖아요. 엘리베이터 가깝고. 제 자리는 너무 구석이라서요.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지금 대화가 되는 건가 싶어서요. 그래도 참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추가 비용 내고 지정석으로 계약한 거예요. 본인 자리에 주차해주세요. 그 사람 표정이 살짝 굳어지더라고요. 근데 금방 다시 웃었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민하시네. 그러면서 자기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예민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걸 말하는 건데. 그날 저녁 저는 직접 메모를 썼습니다. A4 용지에 깔끔하게 프린트해서요. 안녕하세요. B247 지정석 계약자입니다. 해당 구역은 월 5만 원의 추가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유료 지정석입니다. 관리 규약에 따라 다른 차량의 주차는 불가합니다. 본인 지정구역인 B289 번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메모를 투명 테이프로 기둥에 붙여놨어요. 눈에 잘 띄게.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사흘 동안은 괜찮았어요. 제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아, 드디어 끝났나 보다 싶었죠. 근데 나흘째 되는 날,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아들 태권도 학원 데려다 주려고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또 그 차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붙여놨던 메모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구겨진 채로. 누군가 떼서 버린 거였습니다. 그 옆에 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빨간색 메모지였습니다. 법대로 하던가. 저는 그 메모를 보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뒤에서 아빠 안 가요? 하고 물었는데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뭘로 보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자리에 주차하겠다는 게 뭐가 문제야? 그날 토요일은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내한테도 괜히 짜증을 냈고 아들한테도 예민하게 굴었어요. 저녁에 아내가 물었습니다. 그 주차 문제 때문에 그래요? 저는 아니라고 했는데 아내는 다 안다는 표정이었어요. 여보, 그냥 관리사무소에 다시 얘기해요. 공식적으로 처리하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관리사무소로는 안 될 것 같다고. 월요일 아침에 관리사무소에 직접 갔습니다. 창구에 앉아서 민원 접수 용지를 작성했어요. 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1504호 입주민 차량이 지속적으로 제 지정석을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 연락이 갔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협박성 메모까지 남기고 있습니다. 강력한 조치를 요청합니다. 민원 접수 담당 직원이 제 서류를 봤더니 표정이 좀 애매해지더라고요. 저기요? 그러다가 말을 끊었어요. 아니에요. 접수해드릴게요.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뭔가 있구나. 저는 물었어요. 혹시 저분 때문에 민원 들어온 거 저만 있는 거 아니죠? 직원분이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그건 말씀드리기가 개인정보라서요. 근데 표정을 보니까 저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60대 후반쯤 되신 분인데 저희 동네 오래 사신 분이에요. 이 아파트 경비하신 지가 8년 넘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커피 한 잔 들고 가서 인사드렸습니다. 아저씨, 저 B247 쓰는 사람인데요. 혹시 1504호 그분 아세요? 경비 아저씨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 그 벤츠 타는 사람이요. 알죠? 저는 물었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에요? 경비 아저씨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무슨 회사 다닌다던데 좀 잘난 척 심하더라고요. 차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E클래스 신형이라고, 풀옵션이라고. 주차장에서 일부러 천천히 몰면서 사람들 보라는 듯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한 분들 많아요. 경비 아저씨가 대답했어요. 많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랑 친하다던데 관리사무소 쪽에. 그래서 다들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관리사무소 직원 표정이 그랬구나. 저는 알 것 같았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참으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했을 것 같아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바쁘잖아요. 재택근무라고 해도 회의도 있고 납기도 있고 아들 학원 스케줄도 맞춰야 하고 주차 문제 하나로 에너지 쓰기가 싫었어요. 아내 말처럼 미친 사람이랑 엮이지 않는 게 상책이니까요. 근데 4월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4월 7일 일요일이었어요. 장인어른께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내가 많이 놀랐어요. 저희는 급하게 짐 싸서 차를 몰고 천안에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검사하고 하루 입원하시고 퇴원하셨는데 저희는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밤 11시쯤이었어요.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제 자리에 또 그 차가 있더라고요. 피곤하고 지쳐 있었는데 그 은색 벤츠를 보니까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저는 방문객 주차구역에 차를 세웠어요. 다음 날 아침에 옮기려고요. 근데 다음 날 아침 8시에 차를 보러 갔더니 앞 유리에 뭔가 꽂혀 있었어요. 노란색 딱지였습니다. 방문객 주차구역은 사전 등록 필수라고, 미등록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5만 원이요. 아내 아버지 입원하셔서 급하게 다녀왔더니 5만 원 과태료라니. 저는 그 딱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리고 10걸음쯤 떨어진 제자리 B247 앞으로 갔습니다. 그 벤츠는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깨끗하게 닦인 은색 차체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이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집에 올라가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나 이거 끝까지 갈 거야. 아내가 저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걱정스러워 보였는데 뭐라고 말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조심해요 라고만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앱을 깔았어요. 타임스탬프 카메라라고 사진의 날짜랑 시간이랑 GPS 좌표까지 자동으로 찍히는 앱이요. 그리고 엑셀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11은 날짜, 12은 시간, 13은 위반 내용, 14은 사진 파일명, 15은 비고.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매일 아침 출근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에 지하 주차장을 확인했습니다.
제 자리에 그 차가 있으면 사진을 찍고 기록했어요. 처음에는 귀찮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스트레스도 받았고요. 근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차가 없으면 실망할 정도였어요. 아, 오늘은 증거가 없네. 이런 식으로요. 일주일치 기록이 쌓이니까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주로 평일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출근하면서 제 자리에 주차했어요. 그리고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퇴근해서 차를 가져갔고요. 주말에는 불규칙했는데 토요일 오전에 가끔 있었어요. 제가 이 패턴을 파악한 이유는 나중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 사람의 행동이 계획적이고 상습적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주일 차가 되니까 기록이 14건으로 늘었어요. 저는 그 기록을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공식 서면 경고를 요청했어요. 관리규약 제27조 위반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서면 경고 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해달라고요.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직접 나오셨어요. 50대 중반 정도 되신 남성분인데 표정이 난처해 보이더라고요. 저기요, 그분이 좀 그런 분이긴 한데요. 저도 압니다. 근데 서로 이웃이니까. 저는 말을 끊었어요. 소장님, 저도 이웃으로서 할 만큼 했어요. 직접 말씀도 드렸고 메모도 남겼고 민원도 3번 넣었어요. 이제는 규정대로 처리해주세요. 소장님이 한숨을 쉬더니 알겠다고 했어요. 서면 경고 보내드릴게요. 3일 후에 관리사무소에서 공문이 발송됐습니다. 저도 사본을 받았어요. 귀하의 차량이 B247 지정주차구역을 반복적으로 무단 점유하고 있습니다. 본 경고 수령 후에도 동일 행위가 지속될 경우 관리규약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 경고가 나간 다음 날부터 더 꼼꼼하게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경고 후에도 위반이 계속됐다는 걸요. 그리고 이틀 후 그 차가 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으면서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대체 뭘 믿고 이러는 걸까? 관리사무소에서 공문까지 보냈는데. 경비 아저씨 말씀이 생각났어요. 관리사무소 쪽에 친한 사람이 있다고요. 아마 그거 믿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 생각에는 공문 몇 장으로 끝날 일이니까 대충 넘어가겠지 싶었던 거겠죠.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관리사무소로 안 되면 입주자 대표회의로 가면 돼. 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사무소랑 다르거든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거니까. 그리고 저도 주민이잖아요. 저는 그때부터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 규정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관리 규약을 다운받았습니다. 밤마다 아들 재우고 나서 거실에서 규약을 읽었어요. 제27조 주차장 관리, 제31조 과태료 부과 절차, 제45조 입주민 소집 요청 조건, 이런 것들을 외울 정도로 읽었습니다. 아내가 가끔 거실에 나와서 저를 보더라고요. 뭐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저는 공부라고 했어요. 아내가 무슨 공부요? 하고 물으니까 저는 복수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웃었어요. 근데 눈은 안 웃더라고요. 걱정하는 눈이었어요. 4주 1차가 되니까 기록이 28건이 됐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만 피해를 본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주민들한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같은 층 이웃인 김씨네 가족한테 물었어요. 아내가 친하게 지내는 분이에요. 저기요, 혹시 1504호 그분 때문에 불편하신 적 있으세요? 김씨네 부인이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아, 그 벤츠요? 저희도 한번 그랬어요. 손님 오셨는데 그 사람이 방문객 주차구역에 이중 주차해가지고 1시간 넘게 못 나갔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을 더 찾았어요. 인터넷 카페, 그러니까 저희 아파트 입주민 전용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서 주차 관련 글을 검색해봤어요. 있더라고요. 은색 벤츠 주인분 좀이라는 제목의 글이. 날짜를 보니까 작년 글이었어요. 그때부터 문제였던 거예요. 저는 그 글에 댓글 단 분들한테 쪽지를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피해자입니다. 혹시 입주자 대표회의에 공심 안건으로 상정하려고 하는데 도움 주실 수 있으세요? 답장이 왔어요. 5명한테서요.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었고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5주 1차 기록이 35건이 됐어요.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갔어요. 2번째 서면 경고를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서류를 더 많이 챙겼어요. 위반 기록 전체, 사진 인화본, 그리고 첫 번째 서면 경고 후에도 위반이 지속됐다는 증거. 소장님이 제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이분 정말 그러시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규정대로 해주세요.
두 번째 서면 경고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또 위반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다음 단계로 갈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 공식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작성했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관리규약 제45조에 따라 입주민 자격으로 안건 상정을 요청합니다. 안건명은 주차구역 무단 점유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입니다. 첨부 서류로 위반 기록 38건의 사진 및 타임스탬프 자료, 관리사무소 서면 경고 2회 발송 기록, 피해 입주민 6명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서면 진술서는 제가 연락드렸던 분들한테 받은 거예요. 간단하게 경험을 적어달라고 부탁했더니 다들 협조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경험을 A4 2장이나 적어주셨어요. 그분 말로는 자기는 2번이나 관리사무소에 민원 넣었는데 아무 조치가 없어서 그냥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서류들을 모아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장님한테 직접 전달했습니다. 의장님은 저희 동 동대표를 겸하고 계신 분인데 60대 초반의 아주머니셨어요. 서류를 받으시더니 오래 살펴보시더라고요. 이거 많이 모으셨네요. 저는 대답했어요. 네, 3개월 걸렸습니다. 의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다음 달 정기회의에 안건으로 올릴게요. 임시총회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고 정기회의에서 논의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하다고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드리고 나왔습니다. 이 이야기 좋아하시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제가 어떻게 저 사람을 끝장냈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6주일차 입주자 대표회의 정기회의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발표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파워포인트로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이요. 주차구역 무단 점유 상습 위반 현황 보고.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는 날짜별 사진과 타임스탬프. 73건 전부 넣었어요. 네, 73건이요. 3개월 동안 그 사람이 제 자리에 주차한 횟수가 73회였습니다. 제가 정상적으로 제 자리에 주차한 날은 19일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전부 저 사람 차지였던 거죠. 슬라이드 중간중간에 다른 피해자들 진술도 넣었어요. 물론 개인정보는 익명 처리했고요. 사례 1. 이중주차로 인해 1시간 이상 출차 불가. 사례 2. 방문객 주차구역 무단 점유로 손님 방문 시 불편 초래. 사례 3. 장애인 주차구역 근처 불법 주차로 휠체어 이동 경로 방해. 이런 식으로요. 장애인 주차구역 건은 새로 알게 된 사실이었어요. 7층에 사시는 분이 휠체어를 사용하시는데 그분 보호자가 카페에 글을 올린 적이 있더라고요. 벤츠가 장애인 주차구역 바로 옆에 세워져서 휠체어 리프트 작동이 안 됐다고요. 저는 그분한테도 연락드려서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요청사항이었어요. 관리규약 제27조에 따라 주차구역 무단 점유에 대해 건당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요청합니다. 73건 기준 총 7,300만 원. 아내가 그 슬라이드를 보더니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7,300만 원이요? 이거 진짜 되는 거예요? 저는 대답했어요. 관리규약에 그렇게 써있어. 건당 10만 원, 반복 위반 시 가중 가능이라고. 아내가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돈을 안 내면 어떡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알아봤어. 관리규약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 시 관리비 체납으로. 그러면 아파트 매매나 임대가 제한되고 신용정보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 무섭다. 저는 웃었어요. 근데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내가 규정을 지키면서 사는데 왜 저 사람만 예외가 돼야 해? 회의 이틀 전에 저는 노트북을 들고 관리사무소에 갔습니다. 회의실 프로젝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고요. 소장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시더니 표정이 좀 복잡해 보였어요. 아, 그 건으로 오셨구나. 저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소장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저도 알아요. 그분이 문제가 많다는 거. 근데 이렇게까지 하시면 그분도 좀. 저는 말을 끊었어요. 소장님,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요. 3개월 동안 기회를 줬어요. 직접 말씀도 드렸고 메모도 남겼고 관리사무소 민원도 28번 넣었어요. 서면 경고도 2번 나갔고요. 그래도 안 바뀌셨잖아요. 소장님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알겠어요. 규정대로 진행하세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프로젝터 테스트를 했습니다. 회의 당일이었습니다. 5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지하 1층 주민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정기회의라서 원래도 참석자가 좀 있는 편인데 이번에는 유난히 많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까 주차권으로 안건이 올라왔다는 소문이 돌았대요.
아마 제가 연락드렸던 분들이 퍼뜨린 것 같아요. 저는 회의실 앞쪽에 앉아서 노트북을 준비했습니다. 손이 떨리더라고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는데 손이 더 떨렸어요. 카페인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모이고 의장님이 회의 시작을 선언하셨어요. 먼저 지난 회의 안건 처리 결과 보고가 있었고 그 다음 일반 안건들이 진행됐어요. 관리비 정산건, 단지 내 조경 공사건, 엘리베이터 점검 일정건 이런 것들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드디어 제 차례가 됐어요. 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주차구역 무단점유 상습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건입니다. 안건 상정자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근데 막상 앞에 서니까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프로젝터에 연결하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안녕하세요. 5035에 사는 박준혁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지하 2층 B47 지종 주차구역의 상습적인 무단점유 현황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2022년 입주 시점부터 B47 구역을 월 5만 원의 추가 관리비를 납부하고 지정석으로 사용해왔습니다. 2024년 3월부터 1504호 입주민의 차량이 해당 구역을 무단으로 점유하기 시작했고 저는 3개월간 이를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이 떴어요. 3월 17일 오후 6시 42분 B247 구역에 주차된 은색 벤츠 E클래스. 번호판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계속 넘겼어요. 3월 18일, 3월 19일, 3월 20일. 사진이 넘어갈 때마다 회의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중간에 누군가 손을 들었어요. 저기요, 저거 우리 동 주차장에 맨날 서 있던 차 아니에요? 다른 분이 대답했어요. 맞아요, 나도 봤어요. 저 차 때문에 손님 오셨을 때 애먹었어요. 저는 계속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4월, 5월, 사진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마지막 슬라이드가 뜨기 전에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맨 뒷줄에 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는데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여유 있어 보였는데 슬라이드가 넘어갈수록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총 위반 건수 73건, 관리사무소 서면 경고 2회, 개선 없음, 요청사항, 관리규약 제27조에 따라 건당 10만 원 과태료 부과, 총 7,300만 원.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7,300만 원이라는 숫자에 다들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두 번째에는 직접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었고 서면 경고도 2번 나갔습니다. 그래도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협박성 메모를 받았습니다. 저는 협박 메모 사진도 준비해놨어요. 법대로 하던가 라고 적힌 빨간 포스트잇이요. 그 사진을 띄우니까 회의실이 더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법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관리 규약이 법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따르기로 한 규칙이요. 저는 그 규칙대로 요청드리는 겁니다. 그때 뒷줄에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제가 언제 그렇게 많이... 저는 기록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라고 대답했습니다. 타임스탬프 카메라로 찍은 거라 조작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얼굴이 빨개져서 뭔가 더 말하려고 했는데 의장님이 막으셨어요. 발언권 신청하시고 말씀하세요. 규정대로 진행합니다. 그 사람이 주먹을 꽉 쥐고 서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제가 이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의장님이 질문 있으신 분 계시냐고 물으셨어요. 손이 여럿 올라갔습니다. 한 분이 물었어요. 저 차 주인분 다른 데서도 문제 있었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여러 건의 추가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이중주차, 방문객 주차구역 무단점유, 장애인 주차구역 근처 불법 주차 등이요. 서면 진술서도 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웅성거렸어요.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차 나도 알아요. 저번에 우리 아버지 병원 가시려는데 막혀서 한참 기다렸어요. 다른 분도 말씀하셨어요. 우리 동 지하 주차장에서 맨날 비켜달라고 해도 안 비키던 차 아니에요? 분위기가 완전히 제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됐다. 의장님이 표결을 제안하셨어요. 관리규약 제27조에 따라 주차구역 무단점유에 대해 건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록된 73건에 대해 일괄 적용하는 건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손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세어봤어요. 28명이 찬성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3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중 1명은 그 사람 본인이었고 나머지 2명은 아마 아는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기권하시는 분 5명이었습니다. 의장님이 결과를 발표하셨어요. 찬성 28, 반대 3, 기권 5,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1504호 입주민에게 7,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끝났다. 드디어.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는 게 보였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를 쳐다봤는데 눈빛이 뭐랄까 원망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무 감정도 안 들더라고요. 그냥 끝났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제가 잘한 거 맞죠? 동의하시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어디서 보고 계세요? 어느 지역인지 댓글만 알려주세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집에 왔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됐어. 7,300만 원. 아내가 저를 안아줬어요. 고생했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참았습니다. 아들이 보면 안 되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어요. 3개월 동안이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1504호 입주민분이 과태료 납부를 거부하고 계세요. 저는 예상했던 일이라서 놀라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나요? 하고 물으니까 소장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관리 규약에 따라 관리비 체납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매매나 임대가 제한되고요. 신용정보에도 영향이 갈 수 있어요. 저는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관리사무소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1504호 관리비 체납이 확정됐어요. 아파트 등기부에 유치권이 설정됩니다. 저는 그게 뭔지 물었어요. 소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체납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아파트를 팔거나 임대할 때 제한이 생겨요. 구매자나 임차인에게 고지 의무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7,300만 원을 먼저 내야 한다는 거였어요. 안 그러면 거래가 안 되는 거죠.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주차장에서 가끔 마주쳤어요. 예전처럼 어깨 펴고 다니지 않더라고요. 고개를 숙이고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고요. 저는 그냥 무시했습니다. 할 말도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3달째 되던 날 경비 아저씨한테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저씨가 저를 보시더니 살짝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박 선생님, 그거 들으셨어요? 저는 뭐요? 하고 물었어요. 그분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대요. 아저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뭔 문제요? 하고 물었어요. 아저씨가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목소리를 낮추셨어요. 여기 사는 분 중에 그분이랑 같은 회사 다니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얘기해줬는데 그 주차건이 회사에까지 알려졌대요. 저는 어떻게 해요? 하고 물었습니다. 아저씨가 대답하셨어요. 같은 회사 다니는 분이 회식 자리에서 우연히 그 얘기를 했나 봐요. 우리 아파트에 7,300만 원 과태료 맞은 사람이 있다고. 근데 그게 그분이었던 거지. 같은 부서는 아니었는데 소문이 퍼졌대요. 회사에서도 체면이 있잖아요. 관리직이 주차 규정도 못 지켜서 몇 천만 원 과태료를 맞았다. 좋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속으론 생각했어요. 인과응보구나. 아저씨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그분 좀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목에 힘주고 다녔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올라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1504호 입주민분이 과태료 전액을 납부하셨어요. 저는 그래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감정이 복잡하더라고요.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아내한테 말했어요. 그 사람 돈 냈대. 아내가 물었어요. 기분이 어때요?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이긴 것 같긴 한데 뭔가 허전해. 아내가 웃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복수해도 막상 끝나면 그런 거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진짜 끝은 며칠 후에 왔어요. 지금 힘든 이웃 문제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3개월 동안 매일 스트레스 받으면서 버텼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끝이 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는데 제 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옆에 B289, 그 사람 원래 자리에 은색 벤츠가 서 있더라고요. 구석이라서 좀 어두운 자리였어요. 저는 제 차를 B247에 세웠습니다. 엔진을 끄고 잠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차에서 내려서 B289 쪽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구석, 그 벤츠가 거기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하더라고요. 저도 그 사람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그냥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사 정도로요.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자기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뒷모습이 예전보다 작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그 사람 봤어. 자기 자리에 주차하더라. 아내가 물었어요. 기분이 어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것 같아. 그게 제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때 화가 많이 나 있었어요. 억울했고 무시당한 느낌이었고 내 권리를 빼앗긴 기분이었어요. 근데 그냥 화만 내면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요. 저는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규정을 공부하고 같은 피해자들을 찾았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 효과가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한테 나중에 들은 얘긴데요. 그 사람 회사에서 강등됐대요. 임원 승진 대상자였는데 탈락했다고. 주차 과태료 건이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었겠지만 회사 내 평판이 안 좋아진 건 사실이었나 봐요. 몇 천만 원 과태료 맞은 관리 못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그 사람도 결국은 자기가 한 행동의 결과를 받은 거구나. 제가 뭔가 특별한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규정대로 했을 뿐인데 규정을 안 지킨 쪽이 손해를 보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요즘 저는 아침에 차를 몰고 나갈 때마다 제 자리를 봅니다. B247 깨끗하게 비어 있어요. 엘리베이터 바로 앞, 제가 돈 내고 쓰는 자리. 그리고 가끔 B289 쪽도 봐요. 은색 벤츠가 조용히 서 있습니다. 구석이라서 좀 어둡고 엘리베이터까지 좀 멀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 자리잖아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작게 미소 짓습니다. 복수의 미소가 아니에요. 그냥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구나. 그런 안도감 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기억하세요. 기록하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규정을 공부하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시스템을 이용하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내 권리는 내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주차 분쟁 사연이나 이웃 갈등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사이다 이야기 좋아하시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